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9월 첫째 거래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8월 초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떨궈놨고 9월 첫째 거래인 오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거래일, 그 다음에 8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해놨었던, 제가 말했었던 3150포인트를 오늘 깰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아침 시황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은 강하지 못했고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시를 완벽하게 떠받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부분이 이런 식으로 깨졌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조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불행 중 다행이 뭐냐면 요 밑에 장표를 좀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 거래가 없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없죠.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이 8월 초반에 빠졌을 때 거래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지금은 요 밑에 잘 보세요. 지금은 요 거래가 이만큼 많이 빠져 있죠. 예, 그만큼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지금 두려워서 아니면 투심이 얼어붙어서 관망의 기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이씨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밑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다 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놨었던, 저는 아직도 이건 UGI가 맞다고 보거든요. 3250에서 3150, 3200을 중심으로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나왔다라는 건 저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겁을 먹고 떠나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에는 완벽하게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수급 자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많이 도망갑니다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레벨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이 레벨업에서 여러분들께 추구드리는 방향,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이 종목이 좋습니다, 저 종목이 좋습니다 라는 얘기가, 전 종목 얘기도 잘 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온갖 뉴스들이 다 쏟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도에 따른 코스피 3200포인트 이탈, 3100포인트 뭐 가까이 떨어진다, 막 이런 공포의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뭐 완전히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 뉴스에 대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녀분들 다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분들 다 계신데 뭐 성교육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성교육을 다른 데다 맡기기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의 성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팩트가 있는데도 얘기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고 절대로 가짜뉴스, 그 다음에 뉴스 플로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제 판단으로 맞는 뉴스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의 팩트는 뭐냐, 시장은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떨어졌잖아요. 근데 공포, 그 다음에 심리가 얼어붙을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냉철하게 볼게요. 일단 오늘 현물은 외국인들이 2,500억 팔았거든요.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의미 없어요. 코스피에서 2,500 판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코스닥은 더 의미 없고요. 예,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옵션 쪽에 이제 8,3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내린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의 뉴스 플로우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예, 보나마나 어떤 뉴스들이 좀 있을지 한번 좀 볼까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네, 뉴스.
뉴스를 한번 보면 뻔합니다. 뻔해. 증권으로 들어가면 뭐 여기에 지금 딱 나와 있진 않은데 뭐 오늘 뉴스들을 한번 보자면 딱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 뭐 여기 말고 증권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뉴스를 좀 보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듯한 느낌의 뉴스. 뭐 이러다 중국에 다 뺏긴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시황 전망으로 보자면 이런 거. 예. 코스피 장중 1.6% 3130선 털썩. 막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요런 거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8월도 갇혔다. 예, 외국인 1.6조 매도 폭탄에 코스피 주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장중 3160대 하락. 3160대 하락이 어때서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여기까지 얘기는 안 드리려고 준비를 안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뉴스로 겁을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종목이 빠졌어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5% 빠졌는데 얼마나 시장이 잘 버텨줘야 됩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나마 조선주하고 방산주들이 좀 버텨주는 건 같은데 뭐 큰 의미가 있는 상승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뭐 얘네들이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코스피 200에서 보면은 엄청 나잖아요. 얘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시장은 이제 분석을 여기까지 했으면 자 그럼 시장은 언제쯤 올라올 것인가 제가 요거를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이제 노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빨간색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 원화. 자 보시면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죠. 이게 달러가 올라간다 뜻이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맥을 못 춥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우리가 4월달 넘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쏘고 나서 그때부터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시작됐어요. 요렇게. 그러면서 4월달에 최저점을 찍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멘토님, 근데 7월달, 8월달에, 6월달, 7월달에 원이 올라갔잖아요. 요거는 정책 때문에 올라가요. 정책. 예, 정책.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뭐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코스피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건 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다가 달러가 약세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1,400원대를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과거로 좀 더 보시면은 요런 식이에요. 요렇게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면 코스피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옛날 말로 그 데칼코마니와 비슷한 느낌 드시죠, 여러분들? 절대로 원화와 코스피는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요즘에 코스피가 생각보다 위쪽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내려가면 한 1350원대까지만 내려가 준다면 여기까지만 내려가 준다면 우리 증시는 3300포인트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비교 차트를 아까 오늘 뭐를 도대체 말씀드려야 될까 전체 종목이 다 빠져서 종목에 대한 리뷰는 의미가 없는데 어떤 걸 말씀드릴까 라고 하다가 요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지금 시장에 쉽게 말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 정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삼성전자 일단은 추세가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였어요. 근데 이슈가 이시 꺾인 걸까요? 없이 꺾인 이슈가 이시 꺾인 거죠. 이시 꺾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65,000원짜리에서 어떻게 버텨주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꺾였죠. 근데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요, 그간 여기 8월 한 중순 때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만큼 빠졌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대로 똑같은 기간 할게요. 여기 8월 중순 요때부터 그냥 빠지기 시작해서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건 삼성전자고요.
실제로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추세가 아직 이탈됐다라는 느낌은 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또 열어놨는데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 알리바바 이슈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3.3%. 물론 많이 빠진 거죠. 대형주가 3.3%. 근데 보시면 추세가 꺾여졌나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170불 정도만 자리 버텨준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이 추세가 만약에 꺾여서 내려온다면 엔비디아도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왜 엔비디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알리바바라는 AI 반도체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엔비디아는 더욱더 저는 매력이 있을 만한 산업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경쟁자가 생기니까. 경쟁자가 생기면 당연히 안 좋죠. 순간적으로 주가는 밑으로 바닥으로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던 경쟁자가 생기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뭘 갖고 있죠? 블랙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루빈. 루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쓰고 있는 H100, H20, 그 다음에 뭐 블랙웰, 뭐 이런 반도체 칩을 이 루빈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밖에 못 돌린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갤럭시를 쓰다가요. 아이폰으로 잘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구동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라든지 내가 쓰던 앱, 그다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마찬가지. 그게 뭐라 그러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는 거 같거든요. 안드로이드. 요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 요게 이제 갤럭시가 쓰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박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갤럭시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안드로이드가 깔리면 깔릴수록 구글의 매출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 안드로이드 역할이 바로 이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없던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주가 눌러준다면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엔비디아다.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는 엔비디아의 그 알리바바 AI 칩 때문은 100%는 아니고 현재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 장비 반출 문제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 1월부터입니다. 아직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유예 기간에 따라서 또 모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반도체를 만들 때 일본의 반도체 소재를 100% 갖다 쓰다가 노노재팬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그 소재에 대해서 100% 국산화를 엄청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장비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오늘 10%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냐? 미국 장비를 못 쓰게 한다 하면 중국에 테크인 장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좀 역발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역발상을 부리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이제 다 떨어졌고 요걸 보여드리면 일단 등락 현황에서 올라간 종목이 200 종목이 채 넘지가 않아요. 코스피가. 코스닥을 볼까요? 올라간 종목이 300 종목 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부분 종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실망하거나 뉴스에 치우쳐가지고 이제 코스피 진짜 끝인가 보다 9월달 안 좋다라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는 게 아니라요. 물론 오늘 좀 아쉽게도 코스피도 추세를 꺾이진 않았지만 장중 내내 이런 식으로 밀렸고요. 계속 밀렸죠. 좀 반등 주다가 전 반등 줘가지고 잘 됐네 싶었는데 쭉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 똑같이 줬다가 쭉 하니 밀렸는데 아직은 우린 정책 모멘텀도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뭐 확정 났지만 1월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종목 분석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 라고 좀 의견을 드리면서 레벨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